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삼천갑자 동방사기라고 들어보셨죠? 3000년을 살았다는 그 전설의 인물 말이에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두루두루 전문가이신 김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방삭 이야기 정말 재미있는 주제네요. 사실 전설 속 이야기들을 현대 과학으로 분석해보면 놀라운 건강 비밀들이 숨어 있거든요. 와, 정말요? 그런데 박사님, 솔직히 3000년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네, 당연히 3000년은 과장된 표현이죠. 하지만 동방삭의 생활 습관들을 보면 현대 장수 과학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오늘 그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건데요. 박사님, 몇 가지나 되나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크게 5가지 핵심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현재 과학적으로 입증된 장수법들이에요. 일부 전설 속 동방삭은 누구인가? 그럼 먼저 동방삭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실존 인물이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동방삭은 중국 한나라 무제시대 기원전 2세기에 실제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학자이자 문인이었는데 특별히 해학으로 유명했죠. 해학이요? 유머를 잘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황제 앞에서도 농담을 할 정도로 위트가 넘쳤어요. 현대로 치면 유재석 같은 그런 느낌? 아하, 그런데 어떻게 3000년 전설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서왕모의 복숭아 전설 말입니다. 서왕모는 중국 신화 속 여신인데 3000년에 한 번 열리는 신비한 복숭아를 키웠다고 해요. 그 복숭아를 동방삭이 훔쳐 먹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동방삭의 반응이에요. 이거 별로 맛없네? 하면서 여러 개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와, 정말 유머러스하네요. 그런데 박사님, 이 이야기에서 현대인이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 전설을 현대 과학으로 해석하면 정말 놀라운 건강 비밀들이 나와요. 2부 첫 번째 비밀, 서왕모 복숭아의 정체.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들어볼까요? 서왕모의 복숭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복숭아를 영양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베타카로틴, 비타민C,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가득해요. 항산화 성분이요? 그게 장수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우리 몸은 매일 활성산소라는 것 때문에 조금씩 녹이 슬어요. 마치 철이 녹쓰는 것처럼요. 항산화 성분은 이 녹쓰는 과정을 막아줍니다. 아, 그래서 노화 방지가 되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런데 현대에는 복숭아보다 훨씬 강력한 항산화 식품들이 있어요.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석류. 이런 것들이 진짜 현대판 서왕모 복숭아죠. 오, 그럼 우리도 블루베리 먹으면 동방삭처럼 될 수 있다는 건가요? 3000년은 못 살아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30년간 12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13% 낮았어요. 13%면 꽤 큰 차이네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매일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블루베리 한 줌, 견과류 몇 알, 다크 초콜릿 한 조각. 이런 식으로요. 다크 초콜릿도 항산화 식품이에요. 네, 카카오에 폴리페놀이 풍부하거든요. 단 70% 이상 다크 초콜릿이어야 해요. 3부 두 번째 비밀, 신선술의 진짜 정체? 두 번째 비밀은 뭔가요, 박사님? 동방삭의 신선술입니다. 산속에서 특별한 호흡법과 명상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런 거 미신 아닌가요? 옛날 사람들이나 믿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바로 이와 관련된 연구에 주어졌거든요. 정말요? 명상이 노벨상을 받았다고요?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우리 세포 끝에 있는 텔로미어라는 구조에 대한 연구였어요. 이게 세포 나이를 결정하는 건데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텔로미어가 더 길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텔로미어가 길면 뭐가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포가 더 젊다는 뜻이에요. UC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12주간 명상 훈련을 시켰더니 텔로미어 길이가 30% 증가했어요. 30%요?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가요? 생물학적 나이로 따지면 약 9년 젊어진 거죠. 와, 그럼 저도 당장 명상 시작해야겠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4, 7, 8호법이에요.
478이요? 네, 4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것만 4번 반복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줄어들어요. 지금 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오,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그죠? 동방사계 신선술이 바로 이런 거였을 거예요. 현대 과학이 그 효과를 입증해준 셈이죠. 사부 세 번째 비밀, 끝없는 호기심과 모험 정신. 세 번째 비밀은 뭔가요? 동방사계 끝없는 호기심이에요. 역사 기록을 보면 6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고 젊은 사람들과 토론하기를 즐겼대요. 아, 평생 학습이네요. 요즘 말로 하면. 정확해요. 그런데 이것도 현대 뇌과학이 뒷받침해줘요.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뇌 가소성이요? 뇌도 플라스틱처럼 변한다는 뜻인가요? 비슷해요.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세포들이 더 튼튼하게 연결되죠. 그럼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젊어진다는 얘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런던 택시 운전사들을 연구했는데 복잡한 런던 거리를 외우다 보니 뇌의 해마 부분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게 발달했어요. 신기하네요. 그럼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좋을까요? 뭐든 상관없어요. 새로운 요리, 악기, 언어, 심지어 새로운 길로 출근하는 것도 뇌에 자극이 돼요. 새로운 길로 출근하는 것도요? 네. 일본 오키나와에 100세 할머니가 계신데 95세에 컴퓨터를 시작해서 100세에 인스타그램을 하고 계세요. 100세의 인스타그램이요? 대박.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매일 새로운 걸 배워야 뇌가 안 늙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동방삭도 그런 마음가짐이었겠네요. 그럼 우리 시청자들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매월 하나씩 작은 도전을 해보세요. 새로운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모르는 동네 산책하기, 새로운 음식 주문하기. 이런 작은 것부터요. 오부 네 번째 비밀, 웃음의 치유력. 네 번째 비밀이 뭔지 벌써 감이 와요. 동방삭 하면 웃음이죠. 정답이에요. 동방삭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웃음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죠. 웃음도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됐어요. 웃을 때 우리 뇌에서 엔도르핀, 도파민, 세로토닌이 나와요. 그게 다 좋은 거죠. 네. 특히 엔도르핀은 모르핀보다 200배 강한 진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웃으면 스트레스나 통증이 줄어드는 거죠. 200배요? 그럼 웃음이 천연 진통제네요. 맞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면역력이에요. 웃으면 NK세포라는 우리 몸의 특수부대가 활성화돼요. 특수부대요. 네,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찾아서 제거하는 세포들이에요. 일본에서 암 환자들에게 매일 1시간씩 코미디를 보여줬더니 NK세포 활성도가 26% 증가했어요. 와, 웃음이 이렇게 강력한 치료제였다니.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자주 웃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5년 더 오래 산대요. 7.5년이면 꽤 큰 차이네요. 그럼 억지로라도 웃어야 하나요? 재미있게도 가짜 웃음도 효과가 있어요. 뇌가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 못하거든요. 정말요? 그럼 지금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웃어보세요. 아, 진짜 기분이 좋아지네요. 6부 다섯 번째 비밀, 절제된 식습관. 마지막 비밀은 뭔가요? 동방삭의 절제된 식습관이에요. 전설에 따르면 신선이 되기 위해 벽곡이라는 금식을 했다고 해요. 금식이요? 그런 거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적당한 금식은 오히려 건강에 좋아요.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또 노벨상이네요. 어떤 연구인가요? 오토파지라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일정 시간 음식을 안 먹으면 세포가 스스로 청소를 시작해요. 세포가 청소를 해요? 네, 낡고 손상된 세포 부품들을 분해해서 재활용하는 거죠. 마치 집안 대청소하는 것처럼요. 오, 그럼 간헐적 단식 같은 게 좋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MIT에서 실험한 결과 간헐적 단식을 한 그룹이 평균 수명이 20% 증가했어요. 20%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장 쉬운 건 16대 8 방법이에요.
16시간 금식,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거죠. 16시간이면 저녁 8시에 끝내고 다음 날 정오에 시작하면 되는 거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배를 80%만 채우는 게 좋아요. 80%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키나와에서는 하라치부라고 해서 배 80% 채우기가 전통이에요. 아직 조금 더 먹을 수 있겠다 싶을 때 수저를 놓는 거죠. 7부 현대인을 위한 동방삭 라이프 스타일. 박사님,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동방삭의 하루 루틴을 현대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오, 궁금해요. 아침에는 5분 깊은 호흡과 항산화 스무디 한 잔으로 시작하고 항산화 스무디요? 어떻게 만들어요? 블루베리, 시금치, 바나나를 넣고 물이나 우유와 함께 갈면 돼요. 간단하죠? 점심시간에는 뭘 하면 좋아요? 새로운 팟캐스트 듣기, 모르는 단어 찾아보기,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기. 이런 작은 호기심들이 뇌를 젊게 해줘요. 저녁에는요? 재미있는 콘텐츠로 웃고 가족이나 친구와 유머 나누고 80% 포만감으로 식사하는 거죠. 취침 전에는요? 4785호흡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오늘 배운 새로운 것과 웃었던 순간을 되새기면서 잠들면 완벽해요. 혹시 일주일 단위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간 루틴도 만들어 봤어요. 월요일에는 새로운 요리 도전, 화요일에는 새로운 운동 시도, 수요일에는 새로운 책 읽기. 이런 식으로요.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와, 오늘 정말 많이 배웠네요. 동방삭이 3000년을 산 건 아니지만 그의 생활 습관들은 현대 장수 과학과 완벽하게 일치해요. 항산화 식품, 명상, 평생학습, 웃음, 절제된 식사. 이 5가지만 실천해도 건강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어요. 박사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웃음이라고 생각해요. 웃으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식욕도 조절되고 기분이 좋아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싶어지고. 맞네요. 동방삭도 항상 웃었으니까 3000년 전설이 생긴 거겠네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동방삭처럼 매일 웃으며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네, 오늘 박사님과 함께 동방삭의 장수 비밀을 알아봤는데요. 정말 유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실 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실천해 보시고 변화가 있으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궁금해요. 네, 그럼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위 5가지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실 건가요? 동방삭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여러분만의 장수 비결이 있다면 478호흡법 해보신 분 후기 남겨주세요. 항산화 스무디 만들어 보신 분 인증샷 올려주세요.